오늘도 상큼한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딱 보시면 뭡니까? 달러가 계속해서 떡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좋다. 녹아버리는 달러. 그와 동시에 신고점을 갱신한 미국 증시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과 특히나 은 가격이 오늘 뛰었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뛰어봤자 벼룩밖에 안 되죠. 아직도 은 가격 24달러. 온스당 24달러밖에는 안 됩니다. 원래는 한 40달러 정도까지는 올라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3,000달러 선을 위협을 해주고 있습니다. 42,927달러, 이더리움은 2,291달러, 그리고 알트코인들 전체적으로 힘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로 성큼성큼 한 발자국 내딛고 있습니다. 어제 연준에 이어서 유로피언 중앙은행도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고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연준을 따라가지고 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맥스의 창업자인 알설헤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준이 통화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야, 이거 너도 나도 100만 달러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리겠지만 그래도 100만 달러? 일단 전고 뚫고 10만 달러 먼저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50만 달러, 다음이 100만 달러 수준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좋겠지만 벌써부터 설레발을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은 이런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기사가 유료 기사여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은 타이틀을 봤을 때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지난 몇 년 동안의 금리 인상과 함께, 그리고 이 은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과 함께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렸었습니다. 6조 달러나 되는 거금이 몰렸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금리 인하 시사와 함께 이렇게 많이 몰렸었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호황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 자금들이 전부 다 미국 증시로 들어가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ETF 승인과 함께 엄청난 자금들이 밀려들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한 희망회로 과연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 녹아주고 있습니다. 사르르르르 부드럽고 강하게 녹아주고 있는 달러,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위험 자산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연준 같은 경우는 지난 미국이 1970년도 때 했었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올랐었다가 다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성급하게 금리를 내렸었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프랙탈을 비교해보니까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더라. 이걸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게 치솟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와 지금 정말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라면은, 최근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 이런 극단적인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덜 긍정적인 비트코인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립토 누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꼬리 메꾸기를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1,383달러까지 단기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이렇게 훅 떨궜었던데 오늘 또 뉴스가 한 가지 있었죠. 뒤에서 잠깐 다루도록 할 텐데, 암호화폐 지갑 해킹 관련된 사건 때문에 한때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떨어지면서 롱 포지션들을 함께 청산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 같은 경우는 카스텔로 트레이딩, 결국 비트코인은 41,112달러까지 한번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롱을 치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으로 크립토 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한 수 더 떠가지고 38,000달러까지 여전히 비트코인의 조정을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에 더욱더 강력한 상승을 받아가지고 쭉쭉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ADNR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다가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차트가 좀 허접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 흘러가지고 저항받고 떨어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잘 살펴보고 방향성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주요 가격대인 42,400달러 위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지 못하고 떨어지는가를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CME 갭 두 개를 위아래로 남겨놓고 있는데 44,800달러 CME 갭을 먼저 채울 것인가 아니면은 39,300달러까지의 CME 갭을 먼저 채울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가 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 지금 좀 더 신이 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 시총 차트인데 저항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지 확인 테스트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더욱더 높게 날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렉트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시총 10위권을 제외한 알트들 시총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중간 시총 이상의 알트들을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줍줍을 열심히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SEC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시피 인베스코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그래도 거절은 하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연기를 했다. 비트코인 현물도 승인이 안 됐는데 이더리움 현물이 승인될 리가 만무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양아치 JP모건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가장 크게 두각을 나타낼, 즉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암호화폐는 바로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데,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프로토 당크 샤딩을 통해 가지고 트랜잭션 속도를 높이는 업그레이드에 힘을 입어가지고 다른 암호화폐들에 비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올해 이더리움 그닥 나쁘지 않았지만은 솔라나라든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후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내년에는 뭔가 다를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 홀더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더리움이 2200, 2300달러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팔기보다는 계속해서 스테이킹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이더리움과 그 생태계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 고래들은 사고팔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7년 동안 휴면 지갑이었었던 이더리움 고래 한 마리는 코인베이스로 5,000개의 이더리움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지갑 같은 경우는 5,279개를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죠. 매일마다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사고 판다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립토 블렛 분석가 이더리움과 솔라나 차트를 비교를 해주면서 솔라나 조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비슷하다라는 것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이 상승을 했다가 저항받고 조정을 받았다시피 솔라나도 이번에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솔라나가 이름값을 해주면서 올해 좀 많이 올라주긴 했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조심할 자리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 이더리움이 조정받았던 것의 반이라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솔라나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월드코인 최근에 버전 2.0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고래들의 활동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에서 360만 개의 월드코인이 빠져나갔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고래들이 가격 펌핑을 한번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매체에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알트코인 상승 때 이 월드코인이 한따까리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다음으로는 최근에 인상 깊은 상승을 보여주었었던 에이다. 다음 저항 구간은 80센트에서 1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 60센트 수준 언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엔 알트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에이다가 1달러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에이다 같은 경우도 달리기 전에 네트워크 활동량 급증했다는 소식들이 여러 번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놨다가 거래에 참고를 하면은 나중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엊그제 사이에 크게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엔 해커가 하드웨어 지갑을 노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웹 지갑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지갑 같은 경우도 탈중앙화 거래소들 그리고 D앱들을 통해 가지고 거래 및 활동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다가 레저를 활용해 가지고 활발하게 탈중앙화된 앱이나 거래소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거래소나 앱을 활용하려면은 항상 이런 문구가 뜨죠. 어떤 지갑과 연결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레저를 고르면은 레저와 연결, 그 외 다른 지갑을 고르면은 그 다른 지갑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인데 이거를 해킹을 해가지고 커넥터를 해킹해가지고 예를 들어 새벽에 난리가 났었던 스시스왑이나 아베 거기 들어가가지고 레저 클릭 연결을 누르는 동시에 해킹이 돼가지고 지갑이 털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욕을 오지게 처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이 피해 정도가 60만 달러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레저 측에서는 해킹된 비용을 전액 보상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해커의 코드라든지 문제가 있었던 해당 버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다른 탈중앙화된 거래소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튼 레저 사태 때문에 발생했었던 난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공격은 전 직원이 피싱 공격을 받고 npmjs 계정에 접근한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해커가 시스템을 뚫었다기보다는 약해 보이는 직원을 뚫어가지고 침투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전히 굉장히 찝찝한 상황입니다. 레저 사용자 중에 어제 오늘 웹3라든지 D앱에 접속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원화책을 좀 도와주기 불타는 광조 때 특히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및 클릭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상승 가자!